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다루는 심장병에 대한 파트인데, 이 심장병 중에서도 보호자님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심장병 중에서도 강아지 심장병, 이 강아지 심장병 환자를 케어하는 보호자분들이 궁금하시는 사항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통원 치료. 입원한 아이들이 아니라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할 때 보호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 사료는 언제부터 먹여야 되고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심장 사료는 B2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심장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B1인지 B2인지 C인지 D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심장병을 B2 단계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최소 그 단계부터는 심장 사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이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심장 사료가 기본적으로 저염식이다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C 단계부터는 반드시 심장 사료를 복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C 단계가 되어서 갑자기 사료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맛이 없어서 안 먹다 보니까 그 전이 B2 단계부터 사료를 복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B2 단계에서 심장 사료를 복용을 시켜 주시는데, 심장 사료를 처음에는 간식처럼 이렇게 조금씩 줘보시고 잘 먹네라고 하면 본래 먹는 사료랑 섞어서 먹이시면서 점점 비율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양은 어떻게 먹이는 게 좋냐? 일단 양을 정하려면 일단 이 아이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부터 일단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로리에 대한 계산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구글에 나와 있어요. 구글에 강아지 칼로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강아지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에 대한 계산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의 체중, 우리 아이의 바디 컨디션 스코어, 즉 BCS 점수만 넣어주시면 칼로리가 나옵니다. 이 칼로리를 알고 사료를 먹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심장 사료는 보통 1g당 3.5kcal이니까 이 킬로칼로리만 알면 g은 금방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활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라고 한다면 체중 곱하기 15에서 20g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람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kg다. 그러면 4kg 곱하기 15에서 20g 하면 대략 60에서 80g이 되겠죠. 요거는 종이컵 하나 가득 채우면 나오는 그람 수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료량을 알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구글에 나와 있는 계산기를 한번 써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료량을 정했으면 그 사료량을 그냥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아이의 체중이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아이한테 맞는 체중에 맞춰서 사료량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4kg인 아이가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4.2kg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먹이는 사료량 혹은 간식이 양이 많다라는 거니까 줄여야 되는 거고요. 4kg인 아이가 3.8kg로 줄었다라고 하면 지금 먹이는 사료량과 간식이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람수 혹은 칼로리를 계산을 해서 사료량을 정하셨다 하더라도 아이의 체중에 맞춰서 그거를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심장약은 식전이 좋을까요? 식후가 좋을까요? 근데 답은 식전입니다. 하지만 식후에 먹이셔도 돼요. 그러면 식전에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무슨 약 때문에 그러냐면, 강심제인 피모벤단 때문에 그래요. 이 강심제인 피모벤단은 식전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약들, 이뇨제, 에이스 이니비터, 그 다음에 스피노락톤, 기관지 확장제, 이런 약들은 대부분은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약을 나눠서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케어하는 나의 반려동물이 C단계 말기 혹은 D단계라고 하지 않으면, B2나 C 초기라고 한다면 그냥 식전에 먹여도 되고 식후에 먹여도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 식후에 먹이시는 거를 이야기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식전에 약을 먹고 나면 애들이 아무래도 입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이려고 하면 입맛이 없다 보니까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약을 먹이시도록 안내를 해드려요. 하지만 C단계 말기 혹은 D단계다라고 하면 약을 분류해서 강심제와 다른 약들을 분류를 해서 먹이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약을 먹였는데 토했다, 약을 또 먹여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일단 토했으면 일단 약을 먹이지 마세요. 토했다라고 하면 속이 안 좋기 때문에 밥을 먹이든 약을 먹이든 또 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하면 토할수록 탈수를 유발을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내가 먹이는 심장약은 이뇨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얘는 탈수가 된 상태에서 이뇨제를 먹어야 되다 보니까 탈수가 더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구토를 했다라고 하면 약을 한번 건너뛰세요. 언제까지? 구토를 하고 최소 6시간까지. 만약에 6시간이 지나서까지 구토가 없다라고 하면 물을 먹여보시고 밥을 먹여보시고 그리고 나서 약을 먹여보세요. 그래서 구토를 했을 때 바로 약을 먹여야 되는 거냐? 라고 해서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6시간 동안은 공복 상태를 유지를 시켜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고 밥을 먹고 물을 먹고 구토가 없으면 그때 약을 먹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장병 환자가 관찰해야 되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직 입원을 하지 않은 통원치료 환자이든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는 환자이든 관찰하는 항목이 똑같습니다. 호흡수, 기침, 식욕, 활력, 체중입니다. 일단은 호흡수가 1분에 20회에서 30회를 유지를 하는지를 꼭 관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심장이 커지면서 기침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는데 기침을 하지 않는지를 꼭 관찰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식욕, 활력이 괜찮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식욕도 괜찮고 활력도 괜찮으면서 약을 먹이셔야 되는데 식욕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데 약만 먹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관찰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 체중. 병원에서 이제 이 친구한테 알맞은 체중을 듣고 오셨다라고 하면 최소 2, 3일에 한 번씩은 체중을 재서 이 친구가 그 체중을 유지를 하는지를 꼭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응급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응급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응급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수가 좀 빨라지거나 아니면 기침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3kg인 강아지가 3kg보다 조금 체중이 는 것 같은데 기침은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혹은 호흡수가 한 2, 30회가 아니라 4, 50회 정도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보호자님한테 가지고 계신 심장약을 한 번 더 먹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수분 상태를 조금 더 빼주다 보니까 심장 크기를 줄어들게 만들고 혹시나 배에 물이 조금 찼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장약을 한 번 더 먹이고 2, 3시간 정도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찰했더니 아이가 괜찮아졌더라 라고 하면 다시 본래에 먹이는 약물 복용법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2, 3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침을 너무 많이 한다, 여전히 호흡수가 빠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응급시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기침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심장약을 한 번 더 먹여보자. 내가 처방을 받은 심장약을 한 번은 더 복용을 시켜보자. 그리고 나서 호흡수와 기침이 개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병원으로 와보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알고리즘을 막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기억하시면 다 기억을 못 하십니다.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료는 언제부터 먹여야 되고 약은 언제 먹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관찰해야 되는 항목 수는 어떻게 되고 응급시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간단하게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심장병 관리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